네, 이번 시간은 환경기능사 대기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소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능사 대기는 1번부터 15번까지 예전에 출제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각 문제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대기 문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CBT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뭐 50번 문제도 될 수 있고 48번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대기는 1번부터 15번 15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 문제풀이 강좌만 열심히 들으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넘기시고요. 네, 좀 쉬운 문제 위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이제 기능사 문제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대기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세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이게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온 거는 또 나왔을 경우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뒤에서 나오면 제가 또 별도의 설명을 해드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쉬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번 문제에서 키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볼게요.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소가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가죽 제품이나 고무 제품의 각질화에다 밑줄 쳐주시겠어요? 가죽 제품이나 고무 제품의 각질화. 그래서 고무로 된 제품이 뭐가 있어요? 타이어. 그래서 오래된 타이어는 특히 중고 타이어 상에서 산 오래된 타이어는 고속으로 가다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타이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고무 제품의 각질화.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여기다 줄치세요. 경보를 발령. 이 두 개 보고 찾으셔야 돼. 가죽 제품이나 고무 제품의 각질화와 그 다음에 경보를 발령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보 발령하는 거 뭐 알고 계세요? 오존. 오존 태풍? 태풍은 날씨 경보고 우리는 이제 대기오염 물질 경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존 경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존주의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오존인데 오존의 화학교 아셔야 돼. 오존은 산소가 3개 있는 애를 오존이라고 하죠. 오존. 요게 산소예요. 옥시즌, 산소.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의 산소는 O2. 근데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을 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자동차에서 생겨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래서 자동차 많이 다닐 때 그리고 즉 대도시 그리고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 반응에서 발생을 하는 게 오존이에요. 그래서 이 오존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또 있냐면 소독. 혹시 물 소독할 때 오존 소독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소독약품 속에도 들어있는데 이 소독약품을 쓰게 되면 만약에 내가 고무장갑을 이렇게 늘어놨다. 그리고 주방에서 소독약품을 써가지고 주방을 싹싹 씻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 고무장갑이 늘어놓은 게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오징어 쪼그라들듯이. 그거를 쪼그라들게 하는 게 이 오존이에요. 그럴 때 귀신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 다음날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장갑이 이게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퇴근하고 가면. 그래서 귀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에 가서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진짜 막 밤에 밤새도록 몰래카메라 했더니 찌그러져 자기 혼자. 그게 바로 오존 때문에 그런 거죠. 소독약에서 나온. 그래서 고무장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무 제품의 각질화. 그 다음에 경보를 발령. 그래서 오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유해가스에 사용되는 충전탑 내부를 채워넣는 충전물이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전물. 충전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충전탑인데 뭘 처리할 때 쓰냐면 가스 상물질 처리할 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스를 집어넣어요. 유해가스. 그리고 그냥 이제 이쪽으로는 물이 들어가요. 물. 그래서 물 뿌려서 잡는 집진 장치를 충전탑 또는 충진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전탑 안에는 우리 LPG 충전소 뭘 채울 때 충전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충전물이라는 게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만약에 충전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바로 떨어지니까. 충전물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전물은 뭐?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더러워진 물은 이 충전물 사이의 공극을 통해서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폐수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진 가스는 이제 역시 위로 올라가도록 한 것이 이제 충전탑이에요. 원래는 물은 이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샤워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진 가스가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가스가 나가는 길, 물이 들어오는 길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충전물을 엉성하게 채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쪽으로만 흘러가겠죠? 그래서 충전물은 빽빽하게 채우셔야 돼. 그리고 공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공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극률이 크고 그리고 압력 손실은 동력 소모라는 말인데 압력 손실이 적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이 충전물이 잘 막힌다는 뜻으로 그것을 이제 홀드업이라고 하는데 액보유량. 그래서 물은 조금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충전물의 구비 조건 해설 보세요. 1번. 단위 용적당 전 표면적이 커야 한다. 즉 빽빽하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게 전 표면적이 커야 한다. 공극률이 커야 한다. 공극률이 작으면 물이 안 빠지니까 공극률이 커서 제가 동글동글한 걸 그린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채워두면 공극률이 없어서 물이 밑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충전 밀도가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액의 홀드업이 작아야 한다. 홀드업에다가 액 보유량이라고 쓰실까요? 액 보유량. 액 보유량.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양이 많으면 안 돼요. 홀드는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잡고 있으면 안 돼. 위로, 업. 그래서 액 보유량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틀린 거 찾기 2번이에요. 단위 용적당 표면적이 작아야 한다가 아니라 빽빽하게 넣어서 표면적이 커야 한다 그래야 되죠. 3번. 연소 조절에 의한 낙스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얘를 낙스라고 읽어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질소산화물이라고 하죠. 질소. N이 질소예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요건 아까 O는 산소라 그랬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질, 질소산화물, 이것을 낙스라고 하는데 이 낙스라는 애는 좀 특이한 애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 질소가 몇 프로 있다고 알고 계세요? 79%. 산소가 몇 프로 알고 있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셨나요? 21%. 그럼 사람이 숨 쉴 때 필요한 게 뭐죠? O2.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온도에서 안 만나요. 근데 낙스가 생겼다는 것은 이 둘이가 만났다는 얘기죠. 왜 만났냐 그 얘기예요. 이 둘이는 뜨거울 때 만납니다. 뜨거울 때. 그래서 비행기 뒤에 배기통으로 나올 때. 그럼 공기가 나오다가 이 둘이가 데이트를 해서 낙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뜨거울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주위에 뜨거운 곳에서. 그럼 낙스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갑게 연소시키면 되죠. 그래서 낙스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고자 세 가지, 저자 세 가지만 외워주실까요? 저온연소, 저산소연소, 그리고 저질소 성분 우선연소. 우리 교재 저저저. 여러분들 쓰실 필요 없죠? 거기 해설이 있으니까 저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저저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돼요. 저온도연소, 저온연소. 그 다음에 질소가 데이트할 산소가 없으면 못 만나겠죠? 그게 저산소연소. 산소가 있으니까 데이트해서 만나서 낙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되겠지. 저산소연소. 그 다음에 질소가 없는, 이번에는 질소가 없는 연료를 하면 역시 산소가 얘랑 데이트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질소 성분 우선연소. 그 다음에 2단 연소라는 것은 이제 한꺼번에 넣지 말고 나눠서 넣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에도 있는데 다시 뒤로 나오는 애를 다시 한번 돌려서 깨끗하게 처리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5가지 1번부터 5번. 그래서 얘는 잘 나오는데 그러면 1번 2단 연소를 한다. 2번 과잉 공기량을 삭감시켜 운전한다. 즉 공기를 조금 넣으셔야 돼. 그래서 이 저산소 연소는 다른 말로 저공기비 연소라고도 해요. 공기를 조금 넣어서 연소해라.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라. 4번 고온 영역에서 고온 영역을 만들어 연소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고온이면 절대 안 된다고. 고온이면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주위에 낙스 많다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물 끓이더라도 반드시 후드를 켜놓고 끓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 영역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저온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4번 갈게요. 다음 중 냉장고 냉매와 스프레이용 분사제로 CFC를 우리는 프레온가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푸셔야 돼. CFC,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존은 아까 우리 1번에서 말한 오존은 나쁜 오존이에요. 사람이 숨쉬는 공기 속의 오존은 나빠요. 그래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해서 그쪽으로 특히 노약자들 가지 마세요. 임산부들 가지 마세요. 오존주의보 발령 지역에 가시면 안 돼. 근데 저 하늘 위의 상공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성층권 안에는 이제 오존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좋은 오존이에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유해한 UVC라고 하는 우리 피부암 일으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근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프레온 가스 때문에. 프레온 가스는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고 알고 계세요? 냉매제로. 그래서 이 냉매제로 많이 쓰이는 CFC는 2번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갈게요. 다음 중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큰 기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에 잘 녹는 기체 요 2명 외워주세요. 요 2명이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얘 어떻게 읽을까요? HCl, 얘는 HF. 이것을 염화수소라고 해요. 화학기호는 뒤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CL이 염소거든요. 염소가 붙어있는 앞에 수소. 얘는 불화수소, 불소가 붙어있는 F가 플루오르, 불소. 치약 속에 우리 많이 넣죠. 충치 예방하려고. 그래서 불화수소라고 합니다. 이 둘이가 되게 잘 녹아요, 물에. 그러면 물에 안 녹는 애가 누구냐? 산소, 질소. 공기 속에 있는 애들이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물에 잘 안 녹으니까 그래서 비가 내려도 공기 속에는 질소가 79%, 산소가 21%예요. 만약에 비 왔는데 얘네들이 물에 잘 녹는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50% 되고 내일은 20% 되고 그렇게 했죠. 장 맞은 날은. 근데 항상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79%, 얘는 21%가 공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즉 얘네들은 물에 안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잘 녹아요. 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를 녹인 것을 염산이라고 하죠. 염산 테러 할 때. 그래서 HCl이 물에 제일 잘 녹는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갈게요. CH4 90%, CO2가 6%, O2가 4%인 기체연료 1세제곱에 대하여 10세제곱의 공기를 사용하여 연소하였다. 이때 공기비를 구하시오. 이제 어려운 거 나왔네요. 어려운 거. 6번. 그래서 너무 쉬운 것만 푸시면 안 되니까 어려운 거 계산 문제. 메탄, 이것을 메탄이라고 합니다. CH4, 메탄가스. 소가 되새김질 할 때도 메탄가스 나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CO2 가스, 이것을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그리고 O2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근데 이 메탄가스가 얼마 있나 봤더니 90%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해요. 이산화탄소가 6%가 있다고 하고 요 산소가 4%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뭘 세워야 되냐면 얘가 탈 때 공기가 필요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탄가스는 탈 때 우리가 촛불이 탈 때 컵으로 덮어 씌워놓으면 촛불이 꺼져요. 왜 꺼지죠? 촛불이 꺼지는 이유. 산소가 부족해서. 즉 연료가 탈 때는 산소가 꼭 필요해야 돼요. 필요해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들어가서 타요. 그러면 탄소가 타면 CO2라는 가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타면 물이라는 가스가 생겨요. 즉 수증기죠. 수증기. 그래서 탄소가 타면 CO2, 수소가 타면 물.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탄소 1개 있고 그럼 여기도 탄소 1개 있어야 돼요. 근데 요 H 수소가 4개 있거든. 근데 여기는 H2 2개밖에 없거든. 그럼 2개를 4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가 2를 곱해야죠. 그럼 2, 2는 4 해서 4개, 4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개수를 마지막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화살표 뒤에 산소 몇 개 있나 세볼게요. 하나, 둘, 여기 O2 2개. 또 2, 5, 그러니까 2개. 2 곱하기 1, 2개. 그래서 4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다가 얼마? 2를 곱해야 2, 2는 4 해서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탄다고. 그러면 CO2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탔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CO2로 나옵니다. 얘는 탈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여기 가서 써먹어야지.
탈 때 도와줘야죠. 그래서 산소를 조연성 가스라고 해요. 우리가 연극할 때 주연, 조연, 조연 할 때 그 조연성 가스. 남이 탈 때 도와주는 가스. 그러면 필요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이라고 합니다. 이론 공기. 그럼 공기는 영어로 뭐예요? 에어. 산소는 옥시즌. 그래서 얘를 에어. 기호로 A0라고 해요. 이론 공기량을.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외우세요. 산소의 개수 나누기 0.1. 여기에는 이제 기체 연료일 때 이렇게 구합니다. 나누기 0.1은 어디서 본 것 같으네?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퍼센트. 아까 질소는 79%, 산소는 21%. 그래서 공기량을 구할 때 요 산소 21%, 0.2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산소 개수 세볼까요? 그럼 산소의 개수가 2개네요. 2개. 근데 여기 봐봐요. 연료가 90% 있으면 산소도 90%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2개. 근데 90% 있으면 0.9. 만약에 50% 있다 그러면 곱하기 0.5. 메탄이 30% 있다 그러면 곱하기 0.3. 그럼 이제 필요한 산소의 개수를 셌는데 내가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2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얼마를 꺼오면 돼요? 빼서 80만 원만 꺼오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내가 이만큼의 산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4%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20만 원이 있어서 장롱 속에. 그럼 이 4%를 뺀 나머지를 공기한테서 꼬아야죠. 그래서 빼기 4%를 해줍니다. 4%는 100분의 4니까 어떻게 해줘요? 0.04. 여기다 별표 치워놓으셔야 돼.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우리 집에 있는 산소량 4%. 만약에 10% 있었다 그러면 0.1. 2% 있었다 그럼 0.02. 100분의 4. 100분의 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기 0.22를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봤더니 해설에 8.38 나오네요.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8.38. 그래서 요만큼의 공기가 필요하다. 내가 8.38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한 8만 원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서 10을 줬대. 10. 10이라는 공기를 사용하여 연수했대요. 그러면 필요 없는 공기를 더 준 거죠. 필요 없는 돈을 더 준 거죠. 이자만 더 받으려고. 그럼 얼마, 몇 배를 더 준 거냐? 그것을 공기비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M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공기를 몇 배 더 많이 넣냐 그 뜻입니다. 공기를 몇 배 더 많이 넣냐. 요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공식을 쓰면 A0분의 A라고 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것을 실제 공기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는 역시 똑같이 A니까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A0, 얘를 A. 그럼 얘는 문제에 나와요. 얼마를 넣었대요? 10세제곱을 넣었대. 10을 넣었대. 10. 내가 필요한 건 8.38인데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건 10이에요. 그럼 몇 배 더 많이 대출해 준 겁니까? 그러면 공식은 A0분의 A.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8.38, 즉 8만 원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몇 배 더 많이 준 겁니까? 이것을 공기비 M이라고 해서 공기비 M은 1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19배 많이 넣었다. 그래서 이 공기비는 우리 대기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로도 나오죠. 폐기물하고 이게 공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갈게요. 다음 중 1차 및 2차 오염물질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오염물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1차 오염물질인데 얘는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뜻만 얘는 발생원에서 직접 대기로 배출된 물질. 그래서 거의 모든 오염물질 다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2차 오염물질은 하늘에서 새롭게 생긴 거. 뭐 때문에? 광화학 반응으로. 햇빛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그것을 광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존이에요. 오존. 아까 문제 있었죠? 1번에. 광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존.
그럼 이제 교집합 같은 애인데 어떨 때는 1차도 되고 어떨 때는 2차도 되는, 어떨 때는 발생원에서도 나오고 어떨 때는 하늘에서도 생기고, 그거 찾는 게 바로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질1, 2로 외울까요? 질1, 2. 황 2, 3, 4로 외울까요? 황 2, 3, 4. 그리고 R6해로 외울까요? R6해.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에 해설에. 즉 NO, NO2를 질1, 2로 외워주세요. 질소 들어간 1개, 2개. 그다음 황해 화학교 아시는 분? 황은 S입니다. S. 그래서 S 들어간 2개, SO2. S 들어간 3개, SO3. 그 다음에 S 들어간 4개는 H2SO4예요. 이것을 황산이라고 하죠. 황산. 그리고 알데히드, 유기산, 케톤. 이렇게 하죠. 이건 우리말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알데히드. 1차 및 2차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오. 알데히드, 유기산, 케톤 할 때 R. 답은 3번입니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질1, 2, 황 2, 3, 4, R, 6해. 아니면 이 문제 답이라도 외우세요. 알데히드. 8번 가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보통 백화현상에 의해 맥간반점을 일으키고 맥간반점의 밑줄. 요 인맥을 맥이라고 하죠. 인맥. 간은 사이간.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맥 사이에 반점. 맥간반점. 맥간반점. 이게 짜장면집 이름 같지 않나요? 맥간반점? 무슨 중화반점? 우리 학원 이름이 신동성 환경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집 중에 산동성이라는 짜장면집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우리 학원에 전화해요. 거기 산동성이죠? 짜장면 2개 갖다 주세요. 이 편한 세상인데. 듣지도 않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통씩 와요. 우리 학원 뒤에 산동성이라는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거긴 줄 알고. 그래서 이 짜장면집 이름. 우리는 신동성인데. 그 다음에 지표식물로는 자주개나리 담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지표식물은 이제 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자주개나리, 담배, 이게 지표식물인데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자주개나리라는 식물은 없어요. 알팔파를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이 베껴올 때 원래 이제 식물명은 자주개자리입니다. 자주개자리. 근데 그 교수님이 맨 처음에 책을 쓰시면서 자주개나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갖다가 이제 베껴가지고 책 만드신 분들이 다 자주개나리로 써가지고 원래는 자주개나리라는 식물은 없거든요. 자주개자리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시험에 자주개나리로 나와요. 여러분들 자주개나리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식물명입니다. 담배잎을 뭐라고 하죠? 연초라고 하죠. 연초. 그래서 담배잎 같은데 특히 피해가 많이 되고, 또 강한 식물로는 협죽도, 양배추, 옥수수. 그래서 양배추, 옥수수 같은데 밑줄 쳐주시고요.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황산화물. 황산화물을 어떻게 쓰냐면 싹스라고 할게요. 아까 낙스는 질소산화물이라 그랬죠? 요거는 황산화물. 그래서 황산화물의 특징 알아두세요. 맥간반점, 지표식물, 약한 식물로는 자주개나리, 담배. 뒤에서는 SO2의 지표식물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주개나리, 담배 찾으셔야 돼. 그리고 강한 식물 찾으세요. 그러면 협죽도, 양배추, 옥수수. 뒤에 문제에서 답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아예 외워버리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9번. 이거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9번 문제. 집진장치의 입구먼지 농도는 2.8g, 출구먼지 농도는 0.1g. 그러면 집진율은 이게 이제 폐기물, 수질 다 해당됩니다. 보세요. 10명이 들어가서 다 잡혀 먹었어요. 이 방 안에서. 한 명만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감소율, 이때 감소율을 다른 말로 제거율, 효율, 집진율, 이 문제 집진율. 그래서 이게 폐기물에서는 부피 감소율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수질에서도 BOD 제거율을 구하시오. 그럴 때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효율 구하시오. 바로 이 문제 집진율 구하시오. 그러면 9명이 감소했죠.
90%예요. 그것을 공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소율은 1 마이너스 들어간 양, 이것을 CI, 나온 양, 이것을 Cout, in, out. 이렇게 하면 90% 나와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0명이 들어가서 다 죽고 1명이 나왔어요. Cout으로 1명.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90%. 이게 감소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변화율 구하시오가 있는데 이 변화율 구하시오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1-만 안 하면 돼요. 지금은 오늘은 감소율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 그러면 들어간 양이 2.8, 나오는 양이 0.1. 그러면 1 마이너스 들어간 양 2.8, 나온 양 0.1 곱하기 100. 그럼 계산기로 가로에 치고 1 빼기 0.1 나누기 2.8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여러분들 일반 계산기 안 쓰시고 공학용 계산기 쓰시죠? 일반 계산기 쓰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얘를 먼저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냥 가로치고 그대로 입력해서 는치면 되는데 일반 계산기로 이거 계산하면 여기 있는 답 96.4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계산기는 이거 먼저 계산해서 나온 값을 1에서 빼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일반 계산기 쓰지 마시고 공학용 계산기로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샤프, 뭐 카시오 이런 공학용 계산기로 써주세요. 그래서 96.4 감소율, 제거율, 효율. 10번 가겠습니다.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이클론 그러면 사이클론, 원심력이란 뜻입니다. 집진이라는 말은 먼지 잡는 건데 아까는 충전탑 했죠? 충전탑. 그것도 이제 먼지 잡는 거라면 사이클론을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 해요. 먼지 잡는데 원심력을 이용한 집진 장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전자가 동그랗잖아요. 그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잘라가지고 위에서 보면 동그랗죠? 주전자가. 우리는 이제 잘라서 앞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면 동그래요. 이쪽이 입구예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있는 애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원심력. 그래서 얘를 사이클론이라고 한다고. 사이클론 원심력.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다 쏙 들어가게. 포켓볼처럼. 그리고 가스는 이쪽으로 깨끗해져서 나가게. 먼지만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구멍으로. 이렇게 잡는 집진장치가 원심력 집진장치입니다. 그럼 1번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정 한계 내에서 입구 가스 속도는 빠르게 한다. 빠르게 넣어야 좋을까요? 느리게 넣어야 좋을까요? 당연히 빠르게 넣어야 좋겠죠. 만약에 느리게 넣었다고 생각해봐. 엉성엉성엉성. 그럼 가스 나갈 때 같이 나가야지. 빠르게 쌩쌩쌩쌩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빠르게. 그 다음에 배기관의 지름이 커야 좋을까? 작아야 좋을까? 이 통이 커야 좋을까? 작아야 좋을까? 만약에 통이 크다고 생각해봐. 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통이 작아야 뱅글뱅글뱅글 쏙. 그래서 얘는 슈퍼모델처럼 생겨야 됩니다. 슈퍼모델. 슈퍼모델 어떻게 생겼어요? 길이가 길쭉하죠. 그 다음에 지름이 어때요? 날씬하죠. 이렇게 생겨야 돼. 마치 슈퍼모델처럼. 그래서 얘는 장소가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조금만 차지하는 그런 슈퍼모델 같이 생긴, 길이는 길고 직경은 날씬하고.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렸어요. 뚱뚱하면 안 돼.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고농도일 때는 병렬 연결한다. 그럼 한 개보다 두 개가 좋겠죠? 만약에 10명이 들어가서 내가 처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2배가 늘었어. 2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되겠지. 이렇게 병렬, 이걸 이제 병렬, 고농도일 때는 병렬. 그 다음에 블로우다운 효과를 이용한다. 요거는 뒤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블로우다운 효과는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뒤에서 문제에서 해드릴게요. 11번. 유해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장치 순서이다. 다음 중 바르게 구성된 것은 여러분들 2차 때 2차는 이제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요거 그대로 놓으셔야 돼. 이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때 굴뚝에 갑니다. 굴뚝에서 뚜껑 딱 열고
시료 채취관을 그 굴뚝 안에다가 꽂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료 채취관이에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관에서 쭉 들어오는데 내가 뽑고 싶은 거는 가스예요. 시료 채취 장치, 가스, 유해 가스. 그럼 먼지가 들어가면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먼지를 잡는 것을 여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쭉 들어와서 여과제를 통하면 여기서 나쁜 먼지들이 싹 잡히죠. 그래서 여과제가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제 가스만 들어갈 수 있겠지. 혼자서. 그럼 이제 가스가 이제 흡수병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흡수병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흡인 펌프. 펌프가 있으면 가스가 들어와요? 없으면 들어와요? 펌프로 빨아들여야 가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흡인 펌프 있어야 되고 가스미터는 다른 말로 유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리터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유량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요 순서로 주관식 때 놓으셔야 된다는 거. 12번. 여과식 집진장치에서 지름이 0.3m, 길이가 3m인 원통형 여과포 18개를 사용하여 유량이 30세제곱미터/미니트인 가스를 처리하는 경우 여과포 표면의 여과 속도를 구하시오. 어려운 문제. 오늘 푼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근데 공식을 알면 어렵지 않은. 이번에는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집진 장치라고 하면은 말 뜻이 뭐라고요? 먼지 잡는 거. 얘는 돌려서 먼지 잡는 거. 충전탑은 물 뿌려서 먼지 잡는 거. 그럼 이 여과 집진 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가스를 집어넣어요. 이쪽이 입구예요, 입구.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과포가 즉 천이에요. 천이 이렇게 쭉 매달려서 한 몇백 개가 있습니다. 앞에 쫙, 뒤에로 쫙. 그러면 일로 올라가면서 커진 두꺼운 먼지들은 그냥 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작은 먼지들이 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럼 올라가면서 살살 넣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잡혀요.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먼지들이 여기에 천에 붙어요. 그리고 깨끗해진 가스는 이쪽으로 빼는 것을 여과집진 장치라고 해서 여과집진 장치 안에는 여과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여과백 개수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여과백 개수, 얘를 N이라고 할게요. 공식은 Q. Q는 유량입니다. 유량. 우리 교재에 설명 없죠? 그럼 여러분들 설명 쓰세요. 요건 이제 유량이라고 해. 들어가는 가스의 량. 나누기 파이 D L V. 요게 공식인데 요 D는 요거예요. 직경. L은 요거예요. 길이 또는 높이. 그 다음에 요 V는 이제 들어가는 속도. V는 속도.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V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속도를 구하시오. 단위는 다 맞춰서 두세요. 센치로 나왔다? 그럼 Q의 단위로 맞춰주세요. 메타로. 그럼 얘는 다 미터로 나왔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여과포가 18개가 사용됐대요. 그럼 여기다 18개 집어넣으세요. 18개. 그 다음에 Q 찾으세요. Q는 유량. 두 번째 줄 끝에 유량이 30세제곱/미니트. 그럼 여기다가 30세제곱미터/미니트 단위도 쓸게요. 파이는 단위가 없습니다. 파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3.14? 그럼 3.14. 나는 못 외우는데 그럼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파이가 있어요. 자기의 공학용 계산기에 파이가 어딨나 찾아보세요. 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여과백의 직경이라고. 그러면 0.3m라고 나왔죠. 그럼 0.3m. 그 다음에 L은 여과백의 높이라고도 하고 길이라고도 한다고. 길이가 3m라고 나왔죠. 3m.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요게 V라고. V는 단위가 그러면 메타/미니트. 이렇게 써서 왜 단위까지 썼냐면 위와 아래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미터 3개니까 하나, 둘, 셋. 퍼미니트니까 퍼미니트. 1분당이란 얘기죠. 1초당은 퍼세크. 1시간은 퍼아워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 1분당. 그래서 요 V하고 얘랑 자리만 바꾸시면 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 V는 저쪽으로. 그래서 계산기 누를 때 30 나누기 가로치고 파이 없는 사람은 3.14 외워서 누르세요. 3.14 곱하기 0.3 곱하기 3 곱하기 18이 올라와서 18까지 해서 가로치고 는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0.59 이렇게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것 중에서는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뒤에 또 나오는 문제는 틀리시지 않게끔 해주세요. 13번 가겠습니다. 역시 얘도 뒤에서 또 나와요. 다음 중 유체의 흐름을 판별하는 레이놀드 수를 나타내는 것은 레이놀드 수는 측류인지 난류인지 판별하는 숫자입니다. 가스가 또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측류라고 하고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흐르는 것을 이제 난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게 나오면 측류, 이 레이놀드 수를 구했을 때 작게 나오면 난류.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한 숫자입니다. 끈적거리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라고 해서 우리 물리 화학 시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얘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 2번. 14번 가겠습니다.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 기준치가 0.06 ppm이다. ppm을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뭔지 알아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황산가스. 못 들어보셨나요? 아황산가스는 SO2라고 해서 얘 분자량을 아셔야 돼. S가 32, O2도 32예요. 분자량이 뭡니까? 우리 사람도 몸무게가 다 다르죠. 얘네들도 다 몸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요. 가벼운 애들은 떠요. 그래서 수소를 집어넣고 풍선을 만들면 떠요. 왜?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근데 우리가 입으로 분 풍선, 즉 이산화탄소 풍선은 가라앉아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게 무겁냐 가볍냐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자량이라는 거 9개만 외우시면 다 해결됩니다. H를 수소라고 하거든요. 얘가 제일 가벼운 물질이에요. 1. 그 다음에 C를 탄소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12예요. 12. N은 질소. 아까도 많이 나왔었죠. 얘는 14입니다. O가 뭐라고? 산소라고. 얘는 16이에요. 8개만 아시면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황. 얘가 황이에요. 얘가 32예요. 그래서 한 글자로 하는 애 5명. 이번에는 2글자. 이거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나 발음 나죠? 나트륨. 과자 뭐 이런 우리가 라면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했다 뭐 그러는. 그래서 얘가 23이에요. 그 다음에 Cl. 얘가 염소라고. 염소. 그러면 염화나트륨 아셔요? 소금? 얘가 35.5. 그럼 염화나트륨 소금은 이 둘을 합쳐서 58.5가 바로 무게가 됩니다. 염화나트륨. 소금. 마지막 칼슘. 요 칼슘. 뼈에 튼튼해지기 위해서 칼슘을 먹어라. 그럴 때 칼슘. 요게 40입니다. 그래서 이 8개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폐기물까지 수질까지 다 해결되세요. 8개는 외우세요. 그럼 아황산가스 S가 뭐라고? 여기 32. 그 다음에 O가 2개 있으니까 16이 2개 있으니까 역시 32. 그래서 얘는 무게가 64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기체 법칙. 그래서 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거 다 쓰셨나요? 안 쓰셨으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쓰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기체 법칙. 기체의 무게를 부피로 바꾸는 법칙이 있습니다. 또는 부피를 무게로 바꾸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기체는 부피가 다 똑같아요. 22.4. 근데 무게만 달라. 어떤 애들은 22.4라는 부피를 했더니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고 어떤 애들은 22.4라는 걸 했더니 수소처럼 위로 뜨고 그래서 얘는 분자량을 가져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애는 위로 뜨고 분자량이 무거운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러면 여기다 뭘 쓰냐면 나는 분자량의 킬로그램을 할래요. 그럼 22.4에는 미터 3승을 쓰시는 겁니다. 나는 분자량의 그램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리터 쓰시는 거예요.
나는 밀리그램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는 밀리리터를 써줘야 돼. 이것을 모든 기체 법칙이라고 해서 그럼 보세요. 아황산가스는 64mg이 22.4ml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분자량이 64니까 64mg이 즉 분자량이 22.4ml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아황산가스가 0.06 ppm이 있대요. ppm은 외우세요. 공기 1세제곱 속에 요 세제곱이 공기. 오염물질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도 단위예요. 농도 단위. 공기 1세제곱을 떴더니 뭐 만약에 3ppm이었다. 그럼 3ml의 오염물질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럼 0.06 ppm이니까 공기 1세제곱을 떴더니 0.06ml의 SO2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답이 원하는 거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래요. 이 문제의 답. 마이크로그램 퍼 S. 앞에 S자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우리말로 하면 뭐죠? 표준. 즉 표준 상태. 그래서 유식한 말로는 0도씨 일기압 상태라고 해서 표준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래요. 그러면은 공기는 그대로 냅둬야죠. 세제곱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밀리리터만 즉 세제곱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럼 0.06ml의 SO2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만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그때 이용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요거. 그러면 바꾸는 방법 밀리리터를 없애고 마이크로그램으로 해주세요. 모든 기체 법칙. 그러면 모든 기체 22.4ml는 요거 64mg을 갖는다. 근데 여기 마이크로그램을 쓰래. 그러면 밀리그램이 마이크로그램으로 되려면 10의 3승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밀리그램은 크고 마이크로그램은 작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 한 단계 더. 22.4ml가 64mg을 갖는다. 그런 다음에 한 단계 더. 밀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길 원해요. 이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큰 거를 일로 잡는 거예요. 밀리그램이 클까요? 마이크로그램이 클까요? 여러분들 무게 단위에서 제일 큰 무게 단위 뭐 알고 계세요? 톤. 요게 대기수질 폐기물 제일 큰 단위, 무게 단위. 그 다음에 점점 작게 만들어 보세요.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요 정도, 뭐 피코그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 요 정도. 그래서 밀리그램보다 10의 3승, 얘네들이 다 천 차이예요. 1000. 10의 3승이면 1000. 다 1000 차이야. 그래서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 갖는다. 즉 여러분들 단위 바꿀 때 큰 거를 1로 잡으세요. 그럼 밀리그램하고 마이크로그램하고 누가 커요? 밀리그램. 그럼 얘를 1로 잡으시는 거예요. 1mg은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가 1000 차이니까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이크로그램이 10의 3승 모여야 1mg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럼 계산기로 0.06 곱하기 64 곱하기 1000 나누기 22.4 한 게 이 문제의 답이죠. 그래서 답은 171.4 나옵니다. 15번 갈게요. 보기와 같이 정의되는 입자의 직경은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의 동일한 침강 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g/cm인 세제곱센치인 구형 입자의 직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지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얘 크기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쪽으로 되면 키가 길 거고 이쪽으로 되면 크기가 작고. 그래서 크기 재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못생긴 애를 예쁘게 성형수술해서 예쁘게 만드세요. 동그랗게. 그러면 성형수술을 한 거지? 얘랑 성격이 바뀐 건 아니죠? 똑같겠지. 바뀔 수도 있나? 예뻐지면 성격이 더 좋아지나? 그래서 하여튼
이 먼지에서는 성격이 똑같아.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도 똑같겠죠. 몸무게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랑 이건 성형수술하기 전, 요건 성형수술한 후. 그래서 얘하고 침강 속도가 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밀도도 같아요. 밀도는 이제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얘는 못생기고 얘는 예쁜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면 이것을 스토크 직경이라고 합니다. 스토크 직경. 그래서 스토크 직경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본래의 분진과 밀도와 침강 속도가 동일한 구형 입자의 직경이라고 해요. 아우 기네. 그림으로 하면 짧은데, 그쵸? 그림으로 하면 금방인데 본래의 분진과 밀도와 침강 속도가 동일한 구형 입자의 직경. 근데 쓰니까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신 다음에 하세요. 근데 얘는 되게 불편해요. 성형수술하기도 불편하고 너무 오래 걸려. 밀도도 재야지. 그 다음에 침강 속도도 재야지. 그래서 이제 타선책으로 낸 것이 야, 그러면 우리 침강 속도만 잴래? 그리고 밀도는 1 그램 퍼 세제곱센치로 할래? 요 밀도가 1g 퍼 세제곱센치인 애가 물이에요. 즉 침강 속도가 똑같은 물 찾을까? 그 얘기죠. 그럼 밀도 안 재도 되거든. 얘가 더 편하거든 훨씬. 얘는 오로지 침강 속도만 재면 되니까. 쟤는 밀도 재가지고 똑같은 애 찾아야죠. 침강 속도 재서 똑같은 애 찾아야죠. 그러니까 불편해요. 근데 얘는 침강 속도만 재면 되거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해서 바로 이 문제의 답인데 공기역학적 직경. 얘는 본래의 분진과 침강 속도만 동일합니다. 그리고 밀도는 1g 퍼 세제곱센치인 밀도는 1g 퍼 세제곱센치 즉 물의 밀도인 직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역시 답으로 외우세요. 1g 퍼 세제곱센치. 그럼 문제 볼게요. 15번.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침강 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g 퍼 세제곱센치인 구형 입자의 직경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공기역학적 직경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만약에 밀도와 침강 속도가 동일한 이렇게 나오면 못 찾으셔야 돼. 그때는 스토크 직경이라고 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4번 찾아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다가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쉽게 풀어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2회 문제 가겠습니다. 2회. 2회 문제는 다는 못 풀어드릴 것 같고 이제 중간까지 풀고 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2회 문제 찾으셨죠? 1번. 중력 집진 장치에서 먼지의 침강 속도를 산정하는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먼지의 침강 속도, 먼지가 떨어지는 속도. 지금 방금 했네. 침강 속도, 먼지가 떨어지는 속도. 먼지가 떨어지는 속도를 판별할 때 스토크 법칙이라 그랬죠? 이게 스토크 법칙이에요. VG. 이것을 침강 속도라고 해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18뮤, 요거 뮤라고 읽어주세요. 뮤. 거기에 기호 설명은 다 써 있으니까 저는 생략할게요. 요 뮤는 점도예요. 그래서 얘는 침강 속도하고 반비례. 그 다음에 요 위에 써 있는 거는 이제 비례 관계. 즉 얘네들이 크면 침강 속도가 빨라집니다. 로우 P. 교재에는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A로 돼 있는데요. 요것을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A.
근데 우리는 로우 P만 하시면 돼. 왜 마이너스 로우 A를 안 해요? 해설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다이어트 했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1kg 빼서 다음 편을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티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제 몸무게에서. 제 몸무게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kg라고 할게. 80kg라면 내 몸무게가 거기서 1kg를 뺐다고 쳐요. 티 나요? 안 나요. 근데 얘는 계산하면 2,000, 3,000 나와요. 얘는 1.3 나와요. 그럼 2,000kg 코끼리가 1.3kg 다이어트해서 뺐어요. 티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로에이는 무시해도 돼. 즉 빼든 안 빼든 결과값은 똑같아요. 답은. 그래서 그냥 로피만 해. 로피는 입자의 밀도. 그 다음에 D의 제곱. 입자의 크기, 직경. 그 다음에 G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비례관계입니다. 침강 속도와. 그럼 당연하잖아. 밀도가 크면, 즉 무게가 무거운 애가 침강 속도가 빨라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침강 속도가 빠르다고. 위에서 구슬을 떨어뜨려요. 그거 맞으면 내 머리에 맞으면 죽어요. 엄청 센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이 붙어서. 근데 빗방울 맞고 죽은 사람 없죠.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왜? 가벼운 물체는 침강 속도가 느려서 내가 맞아도 뭐 별로 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무거운 쇠구슬이나 무거운 벽돌이 떨어지면 죽죠. 침강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밀도가 침강 속도랑 비례관계입니다. 클수록. 그 다음에 입경이 큰 게 같은 말이죠. 밀도가 큰 것도 입경이 크니까 얘는 제곱의 비례관계.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도 비례관계. 그럼 어떤 분이 지구는 중력가 속도가 9.8인데 일정한데 왜 비례관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구가 9.8이에요. 중력가 속도가. 근데 달은 9.8이에요? 아니지. 달은 0.016 메타퍼세크 제곱입니다. 중력가 속도. 그럼 달에서 떨어지는 똑같은 구슬을 달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지구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즉 중력가 속도가 큰 지구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중력가 속도가 큰 행성이 침강 속도가 커요. 그리고 얘만 반비례해요. 얘는 점도. 만약에 이 공기가 끈적끈적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느리게 떨어지겠죠. 공기가 안 끈적끈적해. 그럼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비례. 크면 침강 속도가 느리다. 그럼 이 문제의 답.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먼지와 가스의 비중차에 반비례한다 아니라 비중에는 비례한다 그래야 됩니다. 무거운 애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비중에는 비례한다. 반비례는 뭐만 있다고? 점도만 반비례라고. 4번 점도만 반비례고 나머지는 다 비례관계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2번. NO가스를 산화 흡수시켜 제거하고자 한다. 이 방법의 산화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산화법에서 쓰는 산화제가 있어요. 수질에서도 공통입니다. 산화제. 그럼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약품이에요. 산소 들어있는 약품. 그래서 남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한테 지산소를 꿔주는 애들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 외워주시는데 오존 있고요. 거기에 2번, 3번, 4번 외워주세요. KMNO4. 그리고 NaOCl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우리는 OCl. 그래서 이 산소를 필요한 곳에다가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화제입니다. CO는 해설해보니까 환원제라고 써있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CO는 아니다. 그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집진율이 각각 90%와 98%인 두 개의 집진장치를 직렬 연결하였다. 1차 집진장치의 입구는 먼지 농도가 5.9였다. 2차 집진장치 출구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는, 해설 너무 복잡해요. 해설처럼 하지 말고 그림 그려서 하세요. 집진장치가 2개다. 그러면 이렇게 2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예요. 1차 집진장치, 2차 집진장치가 있는데 1차 집진장치는 90% 잡았고 여기 1차. 그 다음에 2차 집진장치에서는 98% 잡았고 98%. 그런 다음에 들어간 양은 1차 집진장치 입구에서는 5.9g이래요. 5.9g.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양이 얼마냐? 여기 X. 초등학교 산수. 어떻게 하면 돼? 5.9g이 들어가서 90% 잡혔으니까 여기 10%만 나갔겠죠? 그러면 이 중에 10%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또
98%가 잡혔으면 2% 나가겠죠? 2%가 나갈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5.9g에 10%가 나가고 요 얘네들 중에 또 2%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산수식으로 풀어주시면 엄청 빨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단위 바꾸기. 그럼 얘는 단위가 g이니까 미리그램으로 하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그래서 0.0118g이니까 미리그램으로 하려면 곱하기 10에 3승 해줘야죠. 그래서 118mg 이렇게 되겠지. 4번. 유해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한 가로 30cm, 세로 50cm의 직사각형의 상당 직경을 구하시오.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로가 30cm. 그러면 미터로 하면 얼마예요? 아니 센치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센치로 하면 되겠다. 30cm. 그 다음에 세로가 50cm. 그럼 얘는 직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대각선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를 이제 등가 직경이라고도 하고 상당 직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굴뚝 같은 데서 많이 써요. 네모난 굴뚝이 있다. 30cm, 50cm. 이 굴뚝의 직경을 구하셔. 그게 바로 상당 직경, 등가 직경. 그래서 기호로는 D0라고 해요. D는 이제 원형의 직경이니까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D0를 쓰는데, 그래서 가로를 A, 세로를 B로 넣어서 A 플러스 B분의 2AB. 요거 외워주세요. 그러면 30cm, 50cm, 30cm, 50cm. 그 다음에 2 곱하기 30cm 곱하기 50cm. A와 B를 곱하세요. 2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네모의 등가 직경이라고 합니다. 5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 정의 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겠네. 법은 법대처라는 데 가서 보시면 되는데, 1번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2번 매연이라 함은 유리탄소가 주로 된, 즉 탄소가 떠다니는 걸 매연이라고 합니다.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먼지라 함은 3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번이 틀렸는데 온실가스라 함은 자외선 복사열이 아니라 적외선 복사열이에요. 여기가 틀렸어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거 뒤에서 외우겠습니다. 6명. 이, 매, 아, 수, 과, 육 이렇게 외울 거예요.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든. 뉴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는 뉴스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뒤에서 또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이 자외선 있죠? 또 어떤 선 있어요? 가시광선 있죠? 또 어떤 선 있어요? 적외선 있죠? 이 적외선은 빨간 빛이에요. 빨간 빛. 자외선은 보라색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요것을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왜 보남파초, 노주빨로 썼냐? 키가 제일 큰 애가 빨간색입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하거든. 이쪽으로 하면 파장이 길어요. 즉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 서장훈 씨 같은, 아니다, 이수근 씨 같은 키가 큰 사람이 서장훈 씨 같은. 이쪽은 이제 키가 작은 애예요. 파장이 요건 짧습니다. 키가 작아요. 파장을 빛의 이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길이. 그래서 이 빨간색은 위험 표지할 때 서장훈 씨처럼 저기서 와도 서장훈 씨 눈에 잘 띄죠? 그래서 빨간색은 위험한 표지할 때 키가 크기 때문에 쓰면 좋아.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하시면 위험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박스. 이거 검정색 아닙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했다. 그럼 블랙박스 조사하잖아요. 이거는 주황색 빛이에요. 또는 빨간색 빛이에요. 눈에 잘 띄게. 그래서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깜장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바다에 침몰했다 비행기가. 그러면 블랙박스 찾잖아요. 그럼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한다고. 그래서 빨간색 박스가 블랙박스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이 적외선은 키가 커요. 그래서 이 적외선이 바로 우리는 열선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그래서 적외선 램프 밑에 사우나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따뜻하죠. 열선이라 그래. 얘네들이 온실효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온실효과 유발 물질들이 이 적외선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은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켜요. 그 오존 만드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 오존. 그래서 오존 만드는데 이 자외선이 막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자외선은 화학 반응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 자외선 컵 소독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소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외선 램프. 따뜻한 램프.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온실 효과는 열선인 적외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컵 소독기 자외선은 광화학 반응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 온실가스란 자외선 아니라 적외선을 흡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뒤로 갈수록 계속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칠게요.